엄마들이 대부분 대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적 소리가 나는 이 언어를 주고받는 거를 대화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원 가야지.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말하는 대화는 제가 늘 주장합니다. 잘만 만들어가면 사춘기가 훨씬 재밌어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벽을 치고 우리 애를 바라보니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부모가 어른 입장에서 되게 유치한 상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어른이고 경험도 많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북퀘스천 자녀의 눈높이를 맞춰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 사춘기 자녀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엄마들이 대부분 대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적 소리가 나는 이 언어를 주고받는 거를 대화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대화는 핑퐁이나 테니스에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맞지만 소리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음성적 언어를 대화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많이 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학원 가야지.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말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라는 말로 바꿔요. 최근에 5학년, 6학년 초등반에 갔는데 아이들의 장점을 강점지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구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보면 지가 관심 있는 게 나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하고 놀고 이런 게 좋아한다고 쳐서 점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얘가 저보다 더 빠른 말로 2분 동안 강아지에 대해서 거의 특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 선생님, 저도 엄청 칭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얘기를 할 때 저도 놀랄 정도로 강아지 종류를 줄줄줄 외우고 강아지랑 어떻게 놀고 이거를 거의 특강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야기거든요. 좀 멋있게 표현하면 스토리텔링.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잘하려면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면 아이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 애들이 엄마가 지 좋아하는 얘기 하자 그러면 계속 게임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이야기의 주제나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사춘기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성적 쑥쑥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이야기라는 게 듣는 사람도 재밌고 또 얘기하고 싶고 듣는 사람은 또 듣고 싶고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 얘기할 때는 엄마, 딸, 아빠, 아들이 아니고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는 관계로 실제로 이런 걸 봤어요. 특강 나가보면은 죄송합니다. 저한테 엄청 자랑질을 해요. 아들하고 사진 찍어 보내고 같이 대학로에 공연 보러 가고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잘만 만들어가면 사춘기가 훨씬 재밌어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해서 벽을 치고 우리 애를 바라보니 모든 게 다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벽을 허물어 보시고 엄마 아빠가 먼저 이 말꼬를 터져 보세요. 저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를 같이 만들어 가는데 핵심은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다. 사춘기 시기에 갈등을 겪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지만 글로 써보기 전략이 있어요. 자녀하고 일어난 상황을 얘기로 풀어도 좋은 방법이지만 안 풀리거나 힘들 때일수록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일기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키워드만 적어도 좋고 주로 종이나 이런 데 글로 써보는 걸 추천하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감정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다음날 하룻밤 지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었던 거를 좀 정리가 되는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부모님이 바뀌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때 내 감정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적어보는 방식이면 될까요? 그럼요. 그 감정 휩싸였을 때는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생각하기가 힘든데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내 감정과 그때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써보면 나중에 조금 감정이 정리가 됐을 때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다음엔 해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춘기 애들이 예민해진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사춘기가 심하게 오지 않고 무난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렇게 노력했더니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가더라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이 썼던 전략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둘째 아이가 딸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요새는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잘 탔어요. 그 녀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2주 동안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엉덩이 다쳐가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했더니 그거 하는 동안에는 숙제했니? 시험 봤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님이 좋아하는 방법이 베스트인데 어렵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게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림픽 주 경기장에 통닭 같은 거 사갖고 데리고 가면서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유명한 선수를 멀리서라도 보니까 오고 가면서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자신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야 하면 돼. 그때 네. 또 즐거운 감정이 전해지겠네요.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재밌거리를 찾기도 하니까 일단 참여를 시켜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네. 애 엄마하고 애들 둘은 주차장에서도 가능한 한 가까이 되라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4명이 딱 한 번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실패한 케이스죠. 근데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서로 뭐를 할 때 즐거운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사람의 관계라는 게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부모 자녀 관계도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그쵸? 생각이 해봐야 되겠네요. 교수님께서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 사춘기 때 이런 건 후회가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배 부모로서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인정해라. 인정해라. 아이들이 크는 단계니까 솔직히 부모가 어른 입장에서 되게 유치한 상황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어른이고 경험도 많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른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상사나 친구나 후배들이 나를 인정할 때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인정해라. 그 인정의 방법은 아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역시 대단해. 저는 영혼 없는 칭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디테일한 인정을 들어가면 사춘기 때 훨씬 재밌다니까요. 말이 통하니까. 또 잘하는 걸 찾아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줘라. 네.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표현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지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걸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네. 부모님들은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강화라고 그러는 아이들한테 반응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사춘기 때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그 어머니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자녀의 어머니이신데 애들도 다 성향이 다르고 또 엄마랑 부딪히는 부분도 다 다르고 하다 아이고, 보니까 그렇지. 감정 소모도 많고 감정적으로 편할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 제 자녀를 대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때 내 마음을 다독이고 힘낼 수 있는 방법들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주로 썼던 방법인데 엄마나 아빠가 자기 자신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 예를 주면 들면 좋을까요? 민방위 제도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마지막 날에 오늘 마지막 수집일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묘한 허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로서 가치가 떨어지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를 위해서 상을 준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맣고 깔끔한 호텔에 가서 아침 뷔페를 혼자 먹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혼자서 커피잔을 들면서 최성우 수고했다. 멋진 남자였어. 그러면서 딱 먹는데 지금도 그 미각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거나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 관계도 안 좋고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혼자 저만의 공간으로 나가서 상의를 해서 별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경치 좋은 카페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딸을 한 잔 시켜놓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잔을 들어서 소주잔보다도 더 달콤하게 혼자 마시면서 저를 위로하면서 상을 줍니다. 그래, 아이들 키우려고 네가 부모로서 아빠로서 노력하는 거 축하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글로 써도 좋고 저는 제 입으로 말을 해요. 조용히 독백을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낼 때 내기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거랑 쓰는 거랑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랑 달라요. 나에게 스스로 상을 주는 시스템을 저는 지금도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춘기 자녀에게 인정을 해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녀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자녀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또 그 긍정적인 기운이 또 아이에게 가고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정리해 주신 게 바로 부모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난번에 부모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부모학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면서 터득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모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춘기 때 내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자체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의 핵심이거든요. 본인이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기대하시는 것처럼 부모 스스로 하자 이거죠. 그럼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보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아이한테 실천해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찰해 보는 것도 부모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국회수천